안녕하십니까, 노선호입니다. 11월 16일 월요일 저녁입니다. 오늘은 제가 방송을 두 개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방송에서 그러니까 시황을 좀 다 끝마치고 나서 종목으로 넘어가 버려야 되는데 주식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종목들 얘기를 너무 마구마구 해버리다 보니까 시황을 다 끝마치지 못했어요. 그래서 두 번째 방송 다시 한번 또 차분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았고요. 그 중에서 이제 또 호재들이 나왔어요. 주말 동안에 애리조나, 미시간, 펜실베니아 등에서 바이든 후보 승리가 확정이 되었고,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상 미국 대선 불확실성은 이제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화이자 CEO가 백신에 대해서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. 내년 연말에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. 그런 발언을 했어요. 좀 더 빨랐으면 좋겠는데, 그래도 좀 내년 연말이라도 정말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미국 쪽에서도 지금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있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 쪽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. 외국인들이 지금 연일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. 오늘도 4,655억 원 정도 외국인들의 순매수 유입이 되었고요. 외국인들이 8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. 제 방송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황 수급 차트예요. 그래서 수급 쪽으로 외국인들이 8일 연속 이렇게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. 이런 점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미국과 한편으로는 또 이제 중국도 끌어줘야 되는데요. 중국 시장 차트 한번 볼게요. 상해종합주가지수가 오늘 1.1% 강세를 기록했습니다. 그래서 중국도 오늘 지표들 발표를 많이 했는데요. 중국 산업생산 지표 발표를 했습니다. 중국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6.9% 증가했다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예상치 6.7%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기록했습니다. 그리고 중국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3.3% 정도 증가했는데요. 전년 대비 4.3% 정도 증가했고요. 예상치 5.1%보다 조금 못 미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 중국은 양호한 경제를 보여주고 있다. 이런 점들을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중국 시장이 오늘 상당히 좋았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중국 시장 차트 잠깐 보시면은 지금 61선 지지를 받고 5일선 오늘 이제 회복이 또 나왔어요. 중국 시장도 사실 지난주에는 이제 중국 시장이 역으로 갔거든요. 근데 중국 시장이 그렇게 보면 다시 이제 이번 주엔 힘을 좀 내줘야 된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내일 이후에도 중국 시장 움직임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중국 시장이 힘을 내줘야지 이번 주는 더 우리 시장도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좀 심각해요. 오늘 아침에 발표한 확진자 수가 223명을 기록했고요. 100명대를 연일 기록하다가 이제는 사흘째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내일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대해서 1.5단계로 격상을 할 수도 있다. 그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또 아무래도 1.5단계로 격상할 경우에는 좀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내일부터 좀 단기적으로는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최근에 11월에 주식시장의 움직임 한번 보세요. 양봉, 양봉, 음봉, 양봉, 음봉, 양봉, 음봉, 양봉, 음봉, 또 양봉, 양봉. 그래서 보시면은 또 어쩌면 내일 만약에 상승 출발한다면 좀 음봉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은 해보고요. 너무 긍정적으로는 보지 말자.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6.25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 방심했기 때문에 일어났거든요. 근데 오늘 제 귀에 그런 얘기가 들렸습니다.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유동성 때문에 주식이 올라간다.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. 근데 그러니까 오늘 주식시장이 정말 이렇게 급등하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방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. 아직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자. 좀 이런 뜻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.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600포인트대까지는 갈 수 있다. 그렇게 이제 말씀은 드리지만 그렇게 보면은 결국
사실 이제 오늘까지는 매수할 수 있었다고 치는데 내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. 오히려 좀 조정받고 눌림목에서 이제 더 매수하자. 더 이상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. 그게 이제 제 투자 전략입니다. 그런 점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, 갑자기 좀 배터리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급해졌는데요. 좀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우조선해양 한번 볼게요. 대우조선해양 오늘 8%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. 대우조선해양 상당히 좋습니다. 오늘 보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요. 오늘 또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. 3분기 영업이익 300억대 흑자 실적 발표를 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내일 이후에도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요때 6월 달에 갭이 있었거든요. 요 갭을 이제 이렇게 상승으로 돌파를 하면은 3만원까지는 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. 3만원까지.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내일 이후에 상당히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더라도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어제 이제 아세안 10개국과 중국, 일본, 뉴질랜드, 호주 등 15개국이 새로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거든요.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구, 총 생산이 30% 정도 차지하는 국가들이 맺은 협정이고요. 그에 따라서 메가 FTA가 출범함에 따라서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국내 조선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좀 높일 수 있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선주들 그리고 조선 기자재 업종들 향후에 조정을 보이면은 좀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건설주 GS건설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. 오늘 다른 건설주들 다들 상당히 좋았어요. 그래서 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건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빌라라던가 오피스텔 매매도 거래가 상당히 좀 잘 되고 있고, 그래서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가 지속되고 있고, 이에 따라서 재건축 관련된 부분이 이제 내년도에는 상당히 좀 건설업종에 강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.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, 이에 따라서 GS건설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. 삼성물산도 잠깐 보죠. 삼성물산 요즘에 너무 좋더라고요. 삼성물산도 12만원대 기록을 했습니다. 삼성물산도 지금 지난번에 10월 달에 한번 신호를 주고 다시 조정을 받고, 제가 이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10만원대가 오면 좀 잡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딱 하루 왔었네요. 딱 하루. 다시 또 조정을 보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한 10만 5천원에서 10만 7천원 정도에서는 좀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건설업 종류에 대해서도 좀 관심의 끈을 놓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방송 두 개 모두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. 내일도 성공투자를 기원 드리고, 주식시장이 지금 11월 달에 정말 좋습니다. 이렇게 좋을 때일수록 차분하게 좀 수익들 많이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